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지. 갑질하면 되겠나.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경비 아저씨 분들하고 마주치거든요. 뭐 인사도 하고, 물론 이제 아파트의 세심한 문제들을 잘 돌봐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밤에도 왜 순찰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최근에 접한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죠. 아파트에서 그렇게 경비원을 폭언하고 때렸다는 것도 되게 큰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제도도 좀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재활용 분리수거 할 때도 뭐 그런 것도 다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일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점심시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그 안에서 이제 에어컨도 사용할 수 있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거죠. 자기 차 나가야 되니까 앞에 있는 차를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밀어달라고. 우리도 이제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차가 워낙 많을 때. 밀어놓은 그 차주가 이제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이 경비 아저씨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분에 안 차니까 그만두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CCTV에 걸릴까봐 사각지대나 뭐 화장실 같은 데 데려가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문자 보낸 거 이런 거 보면 가관이에요. 그 사람 평소의 성격이 어땠을지, 평소에 됨됨이가 어땠을지 너무 명확한 거야. 같은 입주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되게 추측이 많았잖아요. 어떤 가수의 매니저다, 유명 작곡가다, 연예기획사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부당하고 아픈 일들이 많겠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14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부당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경비원 78명도 같이 해고되는.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에 94명이 비슷하게 또 해고 통보를 받게 돼요. 법원에선 다행히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서 다시 이제 복직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소위 말하는 비싼 아파트에서 갑질이 더 심하다는 거죠. 본인들이 비싼 아파트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가 먼저 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사실 이게 책이더라고요. 임계장이 성이 임시인 계장님을 부르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뭐지? 봤더니 임계장이 임시 계약직 노인장인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임계장 불렀다는 거야. 저는 성이 임시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 임시계약직 노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또 그런 말도 있대요.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사람들을 고다자라고 부른대. 정말 그런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자체가 쓰레기죠. 자기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가 있을까. 물론 어느 나라나 그 이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현실을 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이가 60이 지나면 나도 되게 평화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년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늘 그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으로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이 정년퇴직 이후에 이런 임시계약직에 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부당함들을 이렇게 메모하기 시작한 거야. 그걸 이제 모아서 책을 냈는데, 뭐 말도 못해요. 물을 주잖아, 화단에. 그 물 주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만 사모님이 있었나 봐.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또 해고당했대. 그렇게 해서 몇 번씩 해고를 당한 거예요. 경비원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고속터미널에서도 일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곳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랬대요. 여기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널려있다.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노인이지만 그렇게 임시계약직으로 너무 고통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 많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삶으로 글로 이야기하신 걸 봤는데, 시선의 문제예요. 갑의 시선의 문제.
고용주나 건물주들이 이런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임시계약직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죠. 어쨌든 필요하니까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 없이는 사실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존중은 해줬어야지. 아무리 본인들이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리고 불평등이죠. 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걸 뭐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당한 입장 아니고서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호소를 해도 철저한 의리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겠죠.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이 사회나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이 너무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고 있잖아요. 갑과 을에 대한 이 문제가 부각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갑이 누구도 을이 돼서는 안 된다. 계속 부딪히는 거야. 기존에 이제 있었던 문화나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아픈 건 다른 사람도 아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괜찮지만 너는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상대한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상대방을 비난했던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교육이죠. 세대가 바뀌면서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으로도 뭐 이론으로도 상황으로도. 다음 세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답습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이분들도 부당함, 아픈 것, 서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갑이라고 일컫는 그들은 그걸 맞겠지만 그런 소통 창구들을 넓혀서 정말 문제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죠. 방지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제도들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계몽주의 세대의 대표 작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태생이 아닌 미덕이 그 차이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지. 갑질하면 되겠나. 감사합니다.